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IFT 타워의 최상층 강지훈 대표의 집무실은 도시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성격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남자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눈은 책상 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데이터 하나하나가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정보였고 그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에 거대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적대적 인수 시도는 예상했던 바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생각보다 더 노골적이고 저급합니다. 맞은편에 선 김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강지훈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움직이는 기사처럼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논리와 전략만으로 움직이는 남자였다. 34세 나이에 대한민국 IT 업계의 정점에 선 그는 얼음 심장을 가진 천재로 불렸다. 그의 결정은 언제나 냉철했고 그의 성공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은 완벽주의의 산물이었다. 최민준 회장 늙은 여우가 발톱을 드러낸 것뿐이지. 그의 방식은 언제나 그랬어.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빼앗고 언론으로 더럽힌다. 지훈은 디스플레이를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집무실의 서늘한 공기처럼 차가웠다. 이 언론 플레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희 IFT가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탐욕스러운 공룡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뻔한 수법이지. 김 비서 법무팀에 전해 태아가 뿌린 모든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라고. 그리고 자금팀에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실탄을 확보하라고 해. 전쟁은 이미 시작됐으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 할 때 지훈이 나지막이 그를 불렀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투자 검토 목록에 올라온 세라퓨라는 AI 기술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 순간 김 비서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세라프는 잠재력은 뛰어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작은 스타트업의 기술이었다. 지금처럼 거대 기업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가 직접 챙길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아, 그건 현재 초기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기술적 독창성은 인정되나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아그룹의 자회사로부터 기술 이전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어 리스크가 크다는 보고입니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태하, 또 태아그룹이었다. 늙은 여우가 벌써 그곳까지 손을 뻗친 것인가. 그 기술 개발자 이름이 뭐였지? 서은하 씨입니다. 고인이 된 서정우 박사의 유일한 혈육이자 기술 상속자입니다. 서은하. 그 이름이 지훈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십수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거센 물살처럼 터져나왔다. 얼음 같던 그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낡은 흑백 사진 같던 과거의 한 장면이 선명한 색채를 띠고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비에 젖은 흙냄새 자신보다 한 뼘은 작았던 소녀의 가느다란 어깨, 그리고 한 남자의 간절했던 마지막 부탁. 우리 은하 꼭 지켜줘야 한다, 지훈아. 아저씨랑 약속하는 거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가 지훈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지훈은 짧게 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내면을 다잡았다. 그는 어느새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 서은하라는 개발자 직접 만나봐야겠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약속을 잡아. 네, 하지만 태하와의 문제도 있고 이것 또한 태하와의 문제일 수 있어. 서둘러.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 비서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집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발 아래의 도시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아득히 먼 곳
시간의 저편을 응시하고 있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서은하라는 이름 석자가 그의 견고한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그에게 그녀는 단순한 기술 개발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약속이었고 차가운 심장 속에 유일하게 남은 온기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연구소. 강지훈의 초현대적인 집무실과는 정반대로 이곳은 따뜻한 인간미와 치열한 열정이 뒤섞인 공간이었다. 납땜 인두가 달궈지는 냄새와 커피향, 그리고 수많은 책과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 서은하가 있었다. 그녀는 질끈 묶은 머리에 낡은 후드 티셔츠 차림으로 거대한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코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자 자신의 모든 것인 세라프를 향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세라프는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교감하며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시대를 앞서간 기술이었다. 아버지 서정우 박사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결정체였다. 팀장님, 또 밤새신 거예요. 연구소의 유일한 직원이자 은하의 대학 후배인 박준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커피를 내밀었다. 아니야, 잠깐 눈 좀 붙였어. 준수 씨, 태아 쪽에서 또 연락 왔어. 은하의 물음에 준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오늘은 아예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우리가 자기들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면서 기술 자료 전부를 넘기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은하가 주먹을 꽉 쥐었다. 세라프는 아버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순수한 창작물이었다. 특허 침해라니 날강도 같은 수법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거대 기업인 태아그룹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헐값에 세라프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들은 은하가 젊은 여자라는 이유로, 기댈 곳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그녀를 얕보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변호사 말로는 거대 로펌을 앞세운 태아를 상대로 우리가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자금난으로 무너질 거라고. 준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세라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이길 바라셨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태아 같은 기업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유지를 배신하는 일이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팀장님,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인지도 몰라요. 태해에 맞설 수 있는 다른 투자자를 찾는 거요. 화이트 나이트 말입니다. 투자자. 그 말은 은하에게 또 다른 약탈자를 의미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기술의 잠재력만 보고 접근했다가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하려는 수많은 기업가들을 만나왔다. 그들은 모두 탐욕스러운 눈으로 세라프를 바라볼 뿐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철학에는 관심이 없었다. 싫어. 그들도 결국 태아와 똑같은 족속일 거야. 그래도 이대로 앉아서 모든 걸 빼앗길 순 없잖아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제가 괜찮은 투자사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특히 IFT라는 곳은 IFT, 은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단기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으로 성장한 곳.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유명한 CEO 강지훈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세라프의 가치를 알아줄 리 없었다. 팀장님, 제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준수의 간절한 눈빛에 은하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그녀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선택지였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며칠 후 서은하는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장소에 서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값비싼 자재로 마감된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 IFT 타워의 로비였다. 그녀는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릴까 망설였지만 세라프의 미래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내내 그녀는 마치 사자굴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최상층 대표 집무실 앞, 비서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은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집무실은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을 등진 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고 차가운 눈. 강지훈이었다. 언론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지훈 역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사진으로 먼저 확인했지만 실물로 마주한 서은하는 그의 기억 속 소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더 이상 앳된 소녀는 아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균열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 재우시죠?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대로 낮고 차가웠다. 은하는 맞은편 소파에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았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도 날카로워 마치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불쾌할 정도였다. 제가 왜 보자고 했는지 궁금할 겁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기술 자료는 이미 보내드렸고요. 은하는 일부러 더 사무적이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은하가 제출한 세라프 기술 소개서였다. 그는 서류를 넘겨보는 척하며 사실은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기억나지 않는 걸까? 정말 아무것도. 어릴 적 동네를 떠나기 전 울고 있는 그녀에게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했던 소년의 얼굴을 긴 침묵이 흘렀다. 은하는 점점 초조해졌다. 이 남자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쾌감이 치밀었다. 그녀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려는 순간 지훈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은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서은하 씨. 그는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명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깊고 아련한 울림. 은하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상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은 걸까? 그녀의 눈이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차가운 가면 뒤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건 약속을 지키려는 남자의 목소리로 강지훈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서은하는 시간의 흐름이 잠시 멈추는 듯 단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미세한 떨림과 아련함이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처럼 그녀의 무의식을 건드렸다. 하지만 혼란은 잠시였다. 은하는 곧 정신을 차리고 눈앞의 남자를 다시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것은 그의 협상 기술일지도 모른다. 상대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그녀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단단한 벽을 쌓아 올렸다. 제 이름에 뭔가 특별한 거라도 있습니까? 강지훈 대표님, 은하는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경계심 가득한 태도를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아니, 그냥 당신의 기술 세라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요. 그는 다시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IFT는 세라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우리는 당신의 연구소를 인수하고 싶다. 업계 최고 수준의 다을을 보장하지. 필요한 모든 자원과 인력, 그리고 태아그룹의 외압을 막아줄 완벽한 방패막까지. 당신은 오직 연구에만 집중하면 돼.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자금난과 소송 위협에 시달리던 은혜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미끼를 물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특히 이 바닥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단 하나. 세라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계속 서은하 씨가 맡는 것이오. 그리고 세라프의 개발 철학, 즉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오. IFT는 그 철학을 존중하고 지지할 거요. 은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탐욕스러운 기업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보통의 투자자라면 기술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장 먼저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지훈은 오히려 그녀에게 모든 권한을 보장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유산인 개발 철학까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도대체 왜 IFT 같은 거대 기업이 고작 작은 연구소의 철학 따위를 신경 쓴단 말인가? 그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이것은 더 교묘하게 자신을 옭아매려는 덫이 아닐까? 왜죠? 대표님 같은 분이 왜 그런 비효율적인 조건을 내거시는 겁니까? 효율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니까. 위대한 기술은 위대한 철학에서 나오는 법이지. 나는 기술이 아니라 서은하 당신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요. 지훈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은하는 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이 걸린 문제입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줬소.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요. 최민준 회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한 사람이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은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는 집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지훈의 깊고 복잡한 눈빛이 그녀의 등 뒤에 머물러 있었다. 연구소로 돌아온 은하는 강지훈의 제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박준수는 당장이라도 계약해야 한다며 흥분했지만 은하는 석연치 않은 무언가가 마음 한구석에 계속 걸렸다. 강지훈이라는 남자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벽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고민이 길어지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듯 태아그룹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IT 섹션은 한 가지 기사로 도배되었다. 단독 AI 세라프셔 치명적 오류 발견 통제 불능의 위험성 내포. 기사는 세라프의 초기 개발 단계 데이터 중 일부를 교묘하게 편집하여 마치 AI가 언제 폭주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인터뷰까지 실어 서은하가 기술적 결함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인 여론 조작이었다. 연구소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문 밖에는 진실을 확인하려는 기자들이 진을 쳤다. 하룻밤 사이에 서은하는 유망한 청년 개발자에서 위험한 기술을 숨긴 사기꾼으로 전락해 있었다. 함께 공동 연구를 논의하던 몇몇 기관들은 등을 돌렸고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팀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연구소 보안은 완벽했는데 이건 명백한 해킹이에요.
박준수가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다. 은하는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이 강지훈이 말한 최민준 회장의 방식이었다. 힘으로 누를 수 없으니 여론으로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평생의 업적이, 그녀의 모든 노력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질 위기였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언론사가 태하의 편에 서서 그녀를 공격하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격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대 통신사의 메인 화면에 새로운 속보가 떴다. 속보. IFT 법무팀, 세라프 관련 허위 보도 언론사에 대규모 소송 예고. 명백한 기업 사보타주.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IFT가 공식 성명을 통해 세라프에 대한 모든 의혹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며 이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죽이려는 거대 기업의 악의적인 공작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IFT의 사이버 보안팀이 이번 데이터 유출이 태아그룹의 유령 회사와 연결된 IP 주소에서 시작된 해킹 범죄임을 입증하는 초기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든 언론사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의 모든 문장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거대한 성벽이 연약한 초가집을 감싸 보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위험한 AI 기술 논란은 거대 기업의 횡포와 기술 탈취 의혹으로 바뀌었다. 태아그룹을 향한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은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IFT, 강지훈. 그녀는 아직 그의 제안에 답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아니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신을 위해 왜 그가 거대 언론사와 태아그룹을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까? 잠재적 투자 자산 보호라는 명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너무나도 신속하고 전면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IFT 대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김 비서였다. 서운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IFT와 아무런 저희 대표님의 결정이십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저희 IFT는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외부 리스크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저희의 투자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적인 위기관리 절차의 일환일 뿐입니다. 표준적인 절차. 은하는 실소를 터뜨렸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인 태아그룹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표준적인 절차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김 비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허락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은하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발치던 비난의 화살들이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자신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압박도 사라졌다. 그 모든 것을 막아준 것은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세운 차갑고 단단한 얼음의 벽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를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의 얼음장 같은 냉정함은 단지 비즈니스를 위한 가면일 뿐, 그 벽 너머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뜨거운 불꽃 같은 무언가가, 그녀가 알지 못하는 그녀를 향한 무언가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다. 박준수가 놀라 물었다. 팀장님, 어디 가세요? 다시 만나야겠어. 강지훈 대표.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계심과 의심만 담겨 있지 않았다. 그를 알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어난 작은 믿음의 불씨. 그것이 그녀를 다시 IFT 타워로 이끌고 있었다. IFT 타워로 향하는 서은하의 발걸음은 처음과는 확연히 달랐다.
더 이상 패배를 앞둔 비장함이나 적진으로 들어서는 경계심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의문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세운 얼음의 벽,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마주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녀를 이끌었다. 두 번째로 마주한 대표 집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여전히 서늘했지만 처음 느꼈던 숨막히는 위압감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은하가 들어서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잠시 몸을 돌리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처럼. 왜 그러셨습니까? 은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그는 어떤 변명이나 비즈니스적인 수사도 늘어놓지 않았다. 서정우 박사님을 존경했었소. 그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이름에 은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아셨다고요? 개인적인 친분은 아니었지만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분을 존경했지.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였고 기술의 영혼을 담을 줄 아는 유일한 분이셨어. 그런 분의 위대한 유산이 최민준 같은 탐욕스러운 장사꾼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요.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던 슬픔과 그리움의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존경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편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얻었고 그 이유가 최소한 자신을 기만하기 위한 거짓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IFT의 도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 해도 늦지 않소. 지훈은 다시 차가운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와 말했다. 하지만 은하는 이제 그 차가움이 그의 본질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갑옷과 같았다. 계약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은하의 대답에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기쁨이나 안도감보다는 무언가 무거운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은하가 떠나고 홀로 남은 집무실에서 지훈은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은하의 등장은 그의 시간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의 궤도가 과거의 한 지점과 다시 연결되어 버렸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소년과 소녀, 그리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여름날, 서정우 박사의 낡은 연구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기억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17의 강지훈은 세상에 버려진 천재 소년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던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낡은 컴퓨터와 복잡한 코딩의 세계였다. 그런 그의 재능을 처음으로 알아봐준 어른이 바로 서정우 박사였다. 박사는 지훈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닌 기술이 가져야 할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낡은 연구실은 지훈에게 유일한 집이었고 서정우 박사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은하가 있었다. 자신처럼 세상의 외톨이였던 지훈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친구. 함께 비를 피하며 떡볶이를 나눠 먹고 어려운 코딩 문제를 밤새워 풀던 소녀. 지훈의 잿빛 세상에 들어온 한 줄기 달빛 같은 아이. 그래서 지훈은 남몰래 그녀를 월광,
유해광이라 불렀다. 운명이 갈라진 것은 순식간이었다. 서정우 박사의 연구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태아그룹의 전신이었던 태아전자가 그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했다. 박사는 그들의 비윤리적인 접근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 직후였다. 박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지훈은 그날을 좇을 수 없다. 병색이 완연한 박사가 그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부탁을 하던 날이었다. 지훈아,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내가 없으면 우리 은하가 혼자 남게 돼. 저 아이가 가진 재능과 내 기술을 세상의 나쁜 놈들로부터 꼭 지켜줘야 한다. 내 딸 은하를, 그리고 우리의 꿈 세라프를 꼭 지켜다오. 아저씨랑 약속하는 거다. 그 약속은 어린 소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박사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지우는 장례식장에서 소리 없이 우는 은하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소년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우는 달라졌다. 그는 복수하듯 성공에 집착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힘을 갖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렇게 그는 얼음 심장을 가진 IFT의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공의 끝에서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약속과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한편 IFT의 참전으로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던 은하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IFT라는 거대한 방패를 정면으로 뚫을 수 없게 되자 최민준 회장은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연구소 주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밤늦게 퇴근하는 은하의 차를 뒤쫓는 검은 세단이 나타났고 연구소의 전력 공급이 이유 없이 차단되는 일도 잦아졌다. 물리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일상을 옥죄는 심리적 압박은 은하를 서서히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팀장님.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박준수가 불안에 떨며 말했다. 은하는 굳은 얼굴로 연구소 CCTV 화면을 돌려보고 있었다. 항상 같은 남자가 같은 자리에서 연구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연구 노트를 발견했다. 대부분은 복잡한 수식과 알고리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노트의 마지막 장에 아버지가 남긴 짧은 메모가 있었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JHAK를 찾아가라.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JHK. 그게 누구일까? 은하는 아버지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떠올려 봤지만 그런 이니셜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그 메모 아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급하게 휘갈겨 쓴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글씨가 있었다. 비레그 오일, 태하, 최. 순간 은하의 머릿속이 번개를 맞은 것처럼 번쩍했다. 아버지의 사고 원인은 공식적으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의 브레이크 파열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너무나 전형적인 사고였으니까. 그러나 태하의 압박과 아버지의 메모가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런 메모를 남긴 걸까? 은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알아야 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야만 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깊은 과거의 인연으로 얽힌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곁에 있었다. 서운하는 아버지의 낡은 노트를 손에 쥔 채 밤을 지새웠다. JHK와 브레이크 오일, 태하, 최. 단편적인 글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심증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을 향한 마지막 이정표였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음모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였다. 태아그룹이라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녀에게도 그에 필적하는 힘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강지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다시 IFT 타워를 찾았다. 김 비서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지훈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집무실로 들였다. 어제와는 달리 은하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단호한 얼굴로 지훈의 책상 앞에 서서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 보였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노트에 휘갈겨 쓴 글씨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다. 그의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것 같았다. 은하가 느꼈던 그의 갑옷 그 안에서 분노와 슬픔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음을 그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반응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대표님도 무언가 알고 계셨던 겁니까?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감정의 폭풍을 억누른 그의 얼굴은 다시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균열이 남아 있었다. 확신할 수 없었을 뿐 의심은 하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 역시 지난 10수년간 아버지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세라프를 지키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강지훈 대표님, 이건 비즈니스가 아닌 제 인생을 건 부탁입니다. 은하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뢰의 표현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그는 오래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건 더 이상 서은하 씨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오. IFT의 투자 자산에 대한 명백한 실존적 위협이자 내 파트너에 대한 인격 살인 행위요. IFT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소. 내가 당신 곁에서 함께 싸울 거요. 그는 투자 자산과 파트너라는 비즈니스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의 마지막 문장, 내가 당신 곁에서 함께 싸울 거요 라는 말은 그 어떤 사적인 고백보다도 은하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돈이나 이익으로 얽힌 관계가 아닌 공동의 목표와 위태로운 신뢰로 맺어진 진정한 의미의 연맹이었다. 그날부로 은하의 연구소는 IFT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요새화되었다. 24시간 그녀를 밀착 경호하는 전문 경호팀이 배치되었고 김 비서는 지훈의 직속 정보팀을 동원해 비밀리에 15년 전의 사고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연맹의 첫 번째 시험대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최민준 회장은 은하가 IFT의 보호 아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자 이제는 세라프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기관 수준의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팀장님, 방화벽이 뚫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도스 공격이 아니에요. 세라프의 코어 알고리즘에 직접 침투하려는 시도입니다. 연구소의 메인 서버실에서 박준수가 다급하게 외쳤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경고음이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다. 하지만 은하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전의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준수 씨 백업 서버 연결하고 외부 네트워크 전부 차단해. 내가 침입 경로 역추적할 테니까. 은하는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억 개의 데이터가 충돌하고 재조합되었다. 아버지의 유산이자 자신의 분신인 세라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 바로 그때 서버실 문이 열리며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다. 상황은 코어에 접근하려는 시도입니다. 막고는 있지만 상대가 너무 집요해요. 마치 내부 구조를 훤히 아는 것처럼 약점만 파고들고 있어요. 예상했던 바요. 지훈은 은하의 등 뒤에 서서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는 기술적인 부분에 간섭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서은하 씨는 방어에만 집중하시오. 적을 막는 것은 당신의 일이지만 적의 목을 치는 것은 내 일이니까. 그는 즉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지금이야. 우리가 미끼로 흘려놓은 가짜 취약점 적이 물었어. 지금 당장 그 IP 배후를 추적해. 이번에는 유령 회사가 아닐 거다. 태아그룹 본사 서버와 연결된 실체를 찾아내. 모든 것은 지훈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는 태아가 반드시 다시 공격해올 것을 예측하고 은하와 함께 일부러 가짜 약점을 노출시켜 적을 함정으로 유인한 것이었다. 밤샘 사투가 이어졌다. 은하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적의 공격을 막아냈고 지훈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전략을 지휘했다. 늦은 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지훈은 어느새 키보드에 엎드려 잠이 든 은하의 어깨 위에 자신의 재킷을 조용히 덮어주었다.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새벽녘 마침내 적의 공격이 멈췄다. 은하가 지쳐 쓰러지기 직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비서의 보고였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공격의 진원지는 태아그룹 전략기획실 소속 차명 서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한 역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내부 자료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지훈은 짧게 수고했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텅 빈 서버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요.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을 향해 있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무게감이 느껴졌다. 대표님은 저희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기억하세요? 은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성이 그의 내면에서 충돌했다. 따뜻한 분이셨지. 그리고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어.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세상과 맞설 용기가 있는 분. 그는 자신의 기억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처럼 말했다. 은하는 그의 대답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어딘가 모를 거리감을 느꼈다. 그가 여전히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연맹은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함께 싸우며 서로의 능력을 확인했고 신뢰는 이전보다 깊어졌다. 하지만 그 신뢰는 여전히 과거의 비밀이라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위태로운 것이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개인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지훈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짧은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JHK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단서였다. 그의 이름은 정혜광. 15년 전 태하전자의 수석 연구원이었으나 서정우 박사의 사고 직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종적을 감춘 남자였다. 지훈은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정혜광. 15년 전 태아전자의 수석 연구원이었으나 서정우 박사의 사고 직후 사라진 남자. 그 이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다. 강지훈과 서은아는 그를 찾는 것이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지훈의 정보팀은 즉시 대한민국 전역의 네트워크를 가동해 정혜광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곧바로 최민준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은 최 회장은 불쾌한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 어린 놈이 감히 15년 전의 일을 들쑤셔 쥐새끼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는 꼴이지. 그의 눈이 탐욕과 잔인함으로 번뜩였다. 사이버 공격의 실패는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그는 더 이상 소소한 방해 공작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강지훈과 서은아 두 사람 모두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 완벽한 덫을 놓아야 했다. 법무팀과 홍보실 그리고 백검색에 연락해 이제 슬슬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최민준의 지시는 신속하고 치밀하게 실행되었다. 거대한 거미가 먹잇감을 위해 정교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지훈의 정보팀으로부터 정혜광의 유력한 은신처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다. 강원도의 한적한 상월마을, 지금은 폐쇄된 낡은 연구소였다. 모든 정보가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너무 쉬워. 이건 명백한 함정이야. 지훈은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 진실의 파편이라도 있을 가능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최민준은 지훈이 그렇게 나올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일이니까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내가 가야 하오. 당신은 세라프의 완성을 위해 연구소에 남아줘야겠어.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오. 그의 목소리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은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 담긴 굳은 의지를 믿기로 했다. 지훈은 김 비서와 최소한의 보안 요원만을 대동한 채 정혜광이 있다는 폐연구소로 향했다. 낡고 스산한 연구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중앙의 한 컴퓨터가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JHK라는 이니셜과 함께 하나의 파일이 떠 있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세라프의 초기 설계도와 놀랍도록 유사한 알고리즘 코드, 그리고 이것이 태아전자의 1급 기밀임을 명시하는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조작된 데이터였다. 서정우 박사가 태하의 기술을 훔쳐 세라프를 만들었고 강지훈은 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곳에 침입했다는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완벽한 무대 장치. 대표님, 이건 함정입니다. 지금 당장 여길. 김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구소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끌고 들어온 것은 최민준의 충견으로 알려진 백검사였다. 강지훈 씨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불법 증거 수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시각 IFT 본사와 서은하의 연구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속보. IFT 강지훈 대표 산업 스파이 혐의로 현장 체포. 단독. AI 세라프 알고 보니 태아그룹의 도난기술 진실 공방 예고.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다. 대한민국 IT 업계의 신화이자 영웅이었던 강지훈은 파렴치한 기술 절도범으로 서은하는 아버지의 범죄를 은폐하려 한 공범으로 낙인 찍혔다. IFT의 주가는 폭락했고
모든 것이 최민준 회장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던 은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를 보호하려다 벌어진 일이었다. 강지훈이 자신 때문에,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절망과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최민준이 짜놓은 법의 그물은 너무나도 촘촘하고 악의적이어서 빠져나갈 방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던 그때 강지훈이 움직였다. 임시 석방된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IFT의 왕이었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저는 오늘부로 IFT의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합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견장은 술렁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카드는 따로 있었다. 또한 현 시간부로 세라프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권한 및 소유권은 IFT에서 분리되어 오늘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 세라프 재단으로 이관되었음을 발표합니다. 최민준 회장이 법적으로 세라프를 빼앗으려던 모든 근거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 재단은 오직 인류의 공익을 위한 세라프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그 총책임자는 원천기술 개발자인 서은하 팀장이 영구적으로 맡게 될 것입니다. 재단의 운영 자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IFT 지분 전량과 모든 사재를 출연하여 충당할 것입니다. 회견장은 충격으로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강지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것이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부와 명예 IFT라는 거대한 제국, 그 모든 것을 세라프와 서은하를 지키기 위한 방패로 사용한 것이다. 이제 세라프는 더 이상 기업의 소유가 아니었기에 태하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산업 스파이 혐의는 오롯이 전첸 대표 강지훈 개인의 범죄가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 은하를 선격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성문 밖에서 모든 비난과 혐의의 화살을 받아내기로 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법의 심판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은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차가운 얼음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진심.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 혹은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약속이었다.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아프도록 선명하게 알 수 있었다. 존경과 신뢰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지훈은 담담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다가갔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혼란 속에서 그의 시선은 단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인파 속에 망연자실 서 있는 서은하. 그의 눈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 약속은 지켰어. 당신은 이제 안전해. 은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차가운 철문 뒤로 사라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지켜준 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였다. 그를 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은 온전히 그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강지훈이 차가운 철문 뒤로 사라진 후 세상은 서은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만들어준 세라프 재단이라는 성역은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물리적으로는 지켜주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깊은 고립의 감옥이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강지훈의 비호 아래 숨은 공범, 아버지의 죄를 덮으려 한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다.
한때 그녀의 천재성을 칭송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조롱했다. IFT 타워는 유령의 성처럼 변해 있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주주들은 분노했으며 한때 강지훈의 사람들이었던 임원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은하는 텅 빈 복도를 걸으며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죄책감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시작되었다. 며칠 후 보석으로 풀려난 강지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은하를 만났다. 그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그는 이제 법적으로 IFT의 경영에 일절 관여할 수 없었다. 그의 손발은 모두 묶인 상태였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 앞에 놓인 찻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로는 그 어떤 말보다 은하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하지만 위로는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걸 잃었잖아요, 내가. 내가 당신의 모든 걸 빼앗았어요. 빼앗긴 게 아니오. 내가 선택한 거지.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이 은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세라프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바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전부요. 그의 말에 은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가 만들어준 성격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무력하게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날 밤 연구소로 돌아온 은하는 거울 앞에 섰다. 눈물로 얼룩진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언제까지 이렇게 울고만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그가 만들어준 방패 뒤에 숨어 있을 것인가?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자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눈물이 멎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렸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 그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를 지킬 차례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세라프가 있었다. 그녀는 세라프의 코어 시스템에 새로운 명령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목표 강지훈의 무죄 입증 및 서정우 박사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 분석 대상 지난 15년간 태아그룹과 관련된 모든 금융 거래 기록, 통신 기록, 법률 문서, 그리고 언론 보도 데이터. 진실을 찾아. 세라프는 단순한 정보 검색 엔진이 아니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 조각들 사이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패턴과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진실에 가장 가까운 가설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의 기술을 이용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은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녀는 연구소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밤낮으로 세라프와 함께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했다. IFT의 남은 직원들 중 강지훈을 끝까지 믿었던 소수의 엔지니어들과 김 비서가 비밀리에 그녀를 도왔다. 그들은 세상의 눈을 피해 무너진 제국의 폐허 속에서 진실을 향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강지훈의 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최민준이 짜놓은 증거들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뒤집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은하는 초조함과 싸우며 매일 밤을 데이터와 씨름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눈을 붙이려던 은하는 연구소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다.
문 앞에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강지훈이 서 있었다. 보석 조건 때문에 외부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 그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김 비서가 도와줬어. 당신이 걱정돼서. 잠시라도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는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잠들지 않는 연구소의 서버처럼 깊고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은하가 작업하던 모니터로 다가갔다. 화면 가득한 복잡한 데이터들을 보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숲을 보려고 애쓰지 마시오. 최민준 같은 족속들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작은 나무집 뒤에 진실을 숨기니까. 그는 은하의 어깨너머로 키보드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검색어를 입력했다. 15년 전 태아전자가 인수한 어느 작은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었다. 왜 이 회사를... 정혜광이 사라진 직후 그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갔소. 그 돈의 출처가 바로 이 유령 회사야. 최민주는 이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뒤가 구린 거래들을 처리해왔지. 서정우 박사님의 사고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면 분명 이곳과 연결되어 있을 거요. 순간 은하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너무 거대한 음모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개인적인 동기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밤을 지새웠다. 연인이 아닌 동지로서, 파트너로서. 은하는 세라프를 통해 지훈이 제시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파고들었고, 지훈은 그녀의 곁에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진실의 경로를 제시했다. 차가운 서버 소음만이 가득했던 연구소는 두 사람의 열기로 조금씩 데워지고 있었다. 새벽녘 마침내 세라프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 페이퍼 컴퍼니는 정혜광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서정우 박사의 차량을 정비했던 정비소의 주인, 그리고 사고 현장의 첫 목격자에게까지 돈을 보낸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찾았어. 우리가 해냈어요. 은하가 기쁨과 흥분의 겨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밤을 새운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지훈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두 사람의 몸이 의도치 않게 가까워졌다. 지친 은하의 얼굴,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지훈의 단단한 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은하가 그의 품에 기댄 채 힘겹게 물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존경심이나 파트너에 대한 의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헌신이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당신을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이 아니오. 훨씬 더 오래전이었지. 그는 잿빛이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그런 자신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주었던 서정우 박사와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수년간 스스로를 얼음의 성에 가두고 살아왔던 남자의 고독한 싸움에 대해 고백했다. 당신은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이었으니까. 당신은 내 세상의 유일한 월광, 유해광이었으니까.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죄책감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외로움과 상처가 그의 고백과 함께 녹아내리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상처와 고독을 이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옷깃을 힘껏 움켜쥐었다. 그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의 상처를 끌어안고 싶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은 신호탄과도 같았다.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망설임 없이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달콤하거나 낭만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폭풍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박하고도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그 격렬한 입맞춤 속에서 하나로 뒤섞였다. 차가운 연구소의 새벽 공기 속에서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은 비로소 서로의 온기로 구원받고 있었다. 폭풍의 눈 안에서 마침내 하나의 심장이 뜨겁게 움트기 시작했다. 새벽의 차가운 입맞춤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재정의했고 앞으로 시작될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더 이상 강지훈 혼자만의 약속을 위한 고독한 싸움도 서은아 혼자만의 복수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두 사람의 공동 투쟁이 되었다. 사랑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동력이자 결코 꺾이지 않을 무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연구소의 풍경은 달라졌다. 여전히 치열했지만 이전의 절박함과 초조함 대신 뜨거운 활기와 냉철한 전략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강지훈은 법적으로 금지된 외부 활동 대신 연구소 안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야전 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김 비서와 IFT의 충성파들을 움직여 외부 정보를 수집하고 태아그룹의 내부를 흔들기 시작했다. 서은아는 세라프의 심장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 지훈이 가져다주는 날카로운 정보 조각들과 자신의 직관, 그리고 세라프의 경이로운 분석 능력을 결합해 그녀는 15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실타래를 놀라운 속도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15년 전 사고의 진실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세라프가 찾아낸 돈의 흐름만으로는 최민준 회장을 엮기에 부족해요. 그 늙은 여우는 언제든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의 목소리, 그의 지시가 담긴 직접적인 증거예요. 은하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준은 모든 흔적을 지웠겠지만 단 한 사람 그의 수족처럼 움직였던 정혜광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요. 우리는 정혜광을 찾아야만 하오. 하지만 정혜광은 15년간 완벽하게 증발한 상태였다. 공식적인 기록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기록이 없다면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찾아내면 돼요. 은하는 세라프의 모니터 앞에 섰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민 수천만 명의 지난 15년간의 익명화된 통신 패턴, 금융 거래 패턴, 전력 사용 패턴 등 도시 전체를 거대한 유기체처럼 분석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세라프에 입력했다. 정혜광이라는 개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15년 전 갑자기 사회적 활동을 멈추고 주기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거액의 현금을 사용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피하는 유령의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뿐일 테니까 그것은 최첨단 AI 기술만이 가능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의 추적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세라프의 메인 서버는 대한민국 전체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뜨겁게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데이터의 지도 위에서 단 하나의 붉은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 그곳에서 발견된 유령의 패턴은 정혜광의 과거 소비 습관 및 생활 방식과 99.8% 일치했다. 김 비서와 IFT의 보안팀이 즉시 제주도로 날아갔다. 그들은 며칠간의 잠복 끝에 백발의 노인으로 변해 낚시꾼으로 살아가고 있던 정혜광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처음에 정혜광은 완강히 모든 것을 부인했다. 15년의 세월은 그를 겁많고 병든 노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김 비서가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태아그룹의 감시 아래 있으며 그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내밀자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은아가 보낸 영상 메시지가 그의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렸다. 화면 속 은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당신이 존경했던 서정우 박사님은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실 겁니다. 당신의 양심을 돈과 맞바꾼 지난 15년의 삶이 정말 행복했습니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국 정혜광은 무너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15년 전 그날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서정우 박사의 기술을 탐냈던 최민준 회장이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자 브레이크 오일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한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 그의 증언은 하나부터 10까지 충격적이었다. 그는 최민준의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과 내부 보고서 등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몰래 숨겨두었던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두 넘겨주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날 밤 연구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은하는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잔인한 진실 앞에서 차마 눈물을 흘리지도 못했다. 슬픔보다 더 큰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은하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단단한 품 안에서 은하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위로이자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었다. 이제 거의 다 왔소.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의 위로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온 동지이자 연인의 굳건한 약속이었다. 은하는 그의 품에 더 깊이 기댔다. 혼자였다면 이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최민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 완벽한 한 방이 더 필요했다. 은하는 다시 세라프 앞에 섰다. 이번의 목표는 태아그룹의 비자금과 정경유착의 커넥션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정혜광이 넘겨준 자료 속에는 최민준의 비밀 금고 역할을 했던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좌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세라프라면 이 계좌와 연결된 다른 모든 차명 계좌,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치인과 검찰 언론인들의 이름까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도 같았다. 은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세라프는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의 심장부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세라프는 경악할 만한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최민준 회장이 수십 년간 조성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과 그 돈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여온 권력자들의 명단. 그 명단의 가장 위에는 강지훈을 기소하고 이 모든 사건을 지휘했던 백 검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서정우 박사의 죽음, 세라프 기술 탈취 시도, 그리고 강지훈에게 씌워진 누명까지 모든 것이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에서 시작된 범죄였다. 그리고 이제 그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모든 무기가 그들의 손안에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전의 날을 정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최민준이 강지훈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IFT의 임시 주주총회장이 될 것이었다. FT 임시 주주총회장은 전쟁터의 고요함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때 대한민국 IT 산업의 미래를 논하던 활기 넘치던 공간은
이제 곧 시작될 거대한 제국의 장례식을 기다리는 조문객들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주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불만이, 기자들의 눈에는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은 탐욕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태아그룹의 최민준 회장이 있었다. 그는 주주 자격이 아니었지만 IFT의 구원투수이자 업계의 큰 어른이라는 명분으로 당당히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사람으로 채워진 IFT의 임시 경영진은 회사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보고하며 태아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었다. 사실상의 적대적 인수를 포장한 항복 선언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IFT의 현 상황에 대해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자한 연기력이 깃들어 있었다. 한때 업계를 선도하던 위대한 기업이 리더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 업계 선배로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과오를 바로잡고 IFT를 다시 건강한 기업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저희 태아그룹이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박수를 보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곧 전략적 제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시작될 것이고 IFT는 저항 한번 못해보고 그의 소나기에 떨어질 터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총 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모습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닌 결연한 의지를 품은 동반자 서은하가 함께였다. 잠깐만,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강지훈이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모든 언론의 카메라가 무대 위의 최민준이 아닌 예상치 못한 불청객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은 성큼성큼 연단을 향해 걸어왔다. 임시의장이 당황하며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이장님, 주주 여러분, 저는 더 이상 IFT의 대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늘 안건의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로서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총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최민준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이미 늦었다. 강지훈과 서은하는 연단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자신들이 가져온 장치를 연결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IFT가 왜 무너져야 했는지, 그리고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백발이 성성한 정혜광 전 태아전자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최민준 회장의 지시를 받고 존경하던 서정우 박사님을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했습니다. 총 회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정혜광의 울먹이는 증언과 함께 태아그룹의 유령 회사가 그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은행 기록이 화면에 떠올랐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저런 늙은이의 말을 누가 믿어? 최민준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은하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최민준 회장님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인지 대답해 보시죠. 세라프, 지금부터 프로젝트 판도라의 결과를 보여줘.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도였다. 최민준의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시작된 돈이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어떻게 오염시켰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거대한 범죄의 지도였다. 그리고 그 지도의 끝에는 강지훈을 구속 기소했던 백 검사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장내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분노 섞인 고함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섞여 폭발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최민준 회장 당신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탐욕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지훈이 마지막 증거를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15년 전의 익숙한 목소리가 총 회장에 울려 퍼졌다. 정 박사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히 기술 넘기라고 해. 자꾸 말 안 들으면 다치는 수가 있어. 사고처럼 보이게 해. 흔적 남기지 말고. 젊은 시절 최민준의 냉혹하고 잔인한 목소리. 살인을 지시하는 그 목소리는 그의 관자놀이에 박히는 마지막 한 발의 총알과도 같았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바로 그때 총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김 비서의 제보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백 검사의 라인이 아닌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었다. 최민준 씨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최민준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는 검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속지마, 저 여자는 살인자의 딸이야. 저 여자가 만든 세라프라는 AI는 언제 인간을 공격할지 모르는 괴물이라고. 저 위험한 기술을 당장 파괴해야 해. 그의 마지막 발악에 은하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분노 대신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괴물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탐하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스크린에 연결했다. 세라페우, 프로젝트 레거시를 실행해. 스크린에는 서정우 박사가 생전에 남긴 연구 일지와 영상 기록들이 나타났다. 태아가 자신들의 기술이라고 주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명백한 원천 기술의 증거였다. 그리고 화면은 세라프가 인류의 질병을 예측하고 도시의 재난을 막으며 사람들을 돕는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제 아버지의 꿈이었고 세라프의 존재 이유입니다. 최민준 회장 당신이 탐내고 더럽히려 했던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자리에 괴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의 끝없는 탐욕뿐입니다. 은하의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최민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한 명의 위대한 과학자와 그의 딸의 숭고한 꿈 앞에서 초라하고 비참한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내가 누군데 내까지 것들이 감히. 최민준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수사관들의 손에 끌려 나갔다. 수십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몰락하는 제국 위로 쉴 새 없이 터져 내렸다. 한 시대의 악인이 그렇게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고 있었다. 강지훈과 서은하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승리의 기쁨을 넘어 함께 폭풍을 헤쳐온 동지애와 서로를 향한 깊고 단단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오만한 자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두 사람의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최민준 회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순간 길고 길었던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었다. 하지만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상처와 잔해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주주총 회장은 승리의 환호 대신 거대한 사건의 목격자가 된 사람들의 멍한 침묵과 언론의 광적인 취재 열기만이 가득했다. 강지훈과 서은하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지만 두 사람은 마치 세상과 분리된 듯 서로의 눈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김비서와 보안팀의 도움으로 겨우 기자들을 뚫고 빠져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타고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 후 며칠간은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다. 세상은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난 듯 뒤집혔다. 태아그룹은 총수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끝없이 추락했다.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거대한 제국은 부패의 실상이 드러나며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최민준과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과 백검사를 비롯한 부패한 권력자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강지훈에 대한 모든 혐의는 자연스럽게 벗겨졌다. 세상의 여론은 하루아침에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에서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바꿔놓았다. IFT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주주들과 이사회는 그의 복귀를 애타게 갈망했다. 며칠 후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그의 대표이사직 복귀를 간청했다. 한때 그를 의심했던 이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돌아와 주십시오, 대표님. IFT는 대표님 없이는 안 됩니다. 모두가 그의 화려한 왕의 귀환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비윤리적인 사업 확장 중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그리고 세라프 재단과의 영구적인 협력 관계 구축. 그것은 더 이상 냉혈한 승부사가 아닌 폭풍을 겪으며 더 단단하고 깊어진 리더의 선언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정보욕이 아닌 책임감과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은아 역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세라프 재단은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원과 세상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외로운 개발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책임과 권한을 가진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세라프를 이용해 희귀병 아동들의 치료법을 찾는 공익사업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꽃피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폭풍이 남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서로의 마음속에 남은 깊은 흉터를 느끼고 있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그들만의 시간이 과거를 온전히 마주하고 떠나보낼 의식이 필요했다. 맑게 갠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함께 서정우 박사의 묘를 찾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묘비 앞에는 은하가 좋아하는 하얀 국화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은하는 아버지의 사진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 저 왔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곁에 선 지훈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아빠가 그토록 걱정했던 아빠의 꿈, 세라퓨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그토록 지켜주고 싶어 했던 딸의 상처를 보듬어준 사람이고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 사람하고 함께라면 괜찮아요. 행복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살아남은 자의 몫을 다하겠다는 단단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오랫동안 사진 속 서정우 박사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십수년간 짊어져 온 무거운 죄책감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박사님,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력한 소년이 이제야 박사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사님의 위대한 꿈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따님도 이제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평생 지키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숙인 어깨 위로
15년이라는 긴 시간의 무게가 먼지처럼 털려나가는 것 같았다. 약속의 굴레에서 벗어난 그는 이제 한 여자에 대한 사랑의 맹세를 하고 있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굳게 맞잡은 손의 온기가 그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하게 서로의 마음을 채웠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 함께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줌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별처럼 쏟아졌다. 더 이상 싸워야 할 적도 파헤쳐야 할 진실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예전에는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였어.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누구에게도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지. 그의 시선이 깊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오. 당신을 만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지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어. 이제 내 목표는 당신과 함께 행복해지는 거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당신의 웃는 모습을 매일 보는 것. 그런 평범한 행복 말이요. 그는 그녀의 손을 더 힘주어 잡았다. 서은아 씨, 지난 15년간 나는 당신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으로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 내 미래의 모든 시간을 당신과 함께 걸어가도 되겠어.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은하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평화 속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라는 이름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보다 더 밝게 두 사람의 미래가 빛나고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대형 컨벤션 홀. 전 세계의 IT 전문가들과 언론이 모인 가운데 세라프 재단의 1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다.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인간을 위한 기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년간 세라프가 이뤄낸 기적 같은 성과들이 영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세라페의 재난 예측 시스템은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산사태를 24시간 전에 예측하여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고, 의료 진단 프로그램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희귀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수십 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서정우 박사가 꿈꾸고 서은아가 꽃피운 기술은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 객석 맨 앞줄. 강지우는 조용히 무대 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IFT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가 된 서은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롭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리더의 자신감과 사랑받는 여인의 부드러운 행복이 그녀를 눈부시게 빛나게 했다. 영상이 끝나고 은하가 무대 위로 올라갔다. 수많은 청중 앞에서도 그녀는 조금도 떨지 않았다. 1년 전 세라프는 세상의 오해와 탐욕 속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라프는 인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의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그의 눈에는 따뜻한 격려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준 동료들과 무엇보다 한 사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라프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향하는 따뜻한 기술로 남겠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컨퍼런스 홀을 가득 메웠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한 여자가 아니었다. 바로 저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는 숭고한 신념과 꺼지지 않는 희망 그 자체였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며칠 후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다. 지훈과 은하는 이제 그들의 보금자리가 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함께 아침을 맞았다. 예전에 냉랭하고 거대했던 펜트하우스가 아닌 두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완벽하게 각 잡힌 슈트를 입지 않았다. 편안한 스웨터 차림의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의 CEO이자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오늘 뭐 할까? 은하가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글쎄, 당신이 하고 싶은 거라면 뭐든지. 지훈이 그녀의 콧잔등에 장난스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얼음 심장을 가진 천재라고 불리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랑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완전히 녹여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럼 우리 오랜만에 거기에 가볼까? 은하의 제안에 지훈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가 말하는 거기가 어디인지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두 사람이 찾은 곳은 그들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오래된 동네였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낡은 빌라들은 세련된 아파트로 바뀌었고 골목길을 뛰어놀던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흙냄새와 나지막한 담벼락에 비치는 오후의 햇살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들은 서정우 박사의 낡은 연구소가 있던 터에 섰다. 이제 그곳에는 작은 공원이 들어서 있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마치 빛바랜 사진첩을 넘기듯 지난 시간을 추억했다. 이상하다. 예전에는 이곳에 오는 게 너무 아프고 슬펐는데 오늘은 그냥 모든 게 다 예쁘게만 보여. 은하가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나한테서 과거를 빼앗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시 돌려줬어. 고마워, 지훈 씨.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내가 처음 당신을 월광유의 광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오. 그럼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 어둡고 차가운 밤과도 같았지. 그런 내 세상에 당신이 처음으로 떠오른 빛이었어. 그 빛을 잃고 싶지 않아서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 약속이 한때는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 하지만 결국 그 약속이 나를 구원한 거였어. 당신에게로 날 이끌어준 유일한 별이었으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나는 어느새 내가 상상도 못했던 행복의 한가운데에 와 있었던 거요. 약속은 완벽하게 지켜졌다. 그는 그녀를 지켰고 그녀의 꿈을 지켰으며 마침내 그녀와 함께하는 행복을 얻었다. 그가 지킨 것은 과거의 맹세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였던 셈이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공원 너머로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의 시간 끝에 찾아온 완벽한 평화였다. 사랑해요. 은하가 먼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하오. 지훈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가장 어두운 밤을 비춰주었던 희미한 달빛은 이제 그의 남은 모든 날들을 환하게 밝혀줄 따스한 태양이 되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